자, 이제 오늘은 이제 165쪽에 있는 12단원 등차 수열을 할 차례인데요. 수열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일명 초월함수라는 걸 다뤘습니다. 초월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다항함수 꼴로 쓸 수 없는 함수를 말해요, 보통. 대표적인 게 수원에서 배운 세 가지입니다. 뭐죠? 뭐냐?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삼각함수입니다.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배우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말한 수열입니다. 요걸 배우는 게 수원이죠. 수투를 언제 배울지 모르겠네. 수투가 들어가면 수투는 이제 다항함수를 좀 더 심화하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 심화, 그리고 뭐 미분, 적분 뭐 등등을 다룰 겁니다. 수열이란 말은 뭐 비슷한 말 하나 들어본 거 있지 않나요? 앞서서 수열과 비슷한 말. 무슨 열? 행렬? 행렬은 배우지도 않고서 무슨 행렬이야. 수년이란 말도 들어보지 않았어? 수년? 수년이 뭐였죠? 피. 뭐라고? 피. 피? C인가? P인데? 피. 커뮤테이션. 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열은 뭘 것 같아요? 수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수열은요? 수를 나열한다죠, 뭐. 숫자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쓰고 5 쓰고 7 쓰고 8 쓰고 1 쓰고 0 쓰고 2 쓰고 9 쭉 쓰는 이렇게 수를 쭉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불러요. 수를 쭉 나열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예를 A1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첫 번째 항, 초항 이렇게 부르고요. 첫째 항, 초항, 제1항. 아마 내가 수업하다 보면 아마 요 단어를 제일 많이 쓸 것 같네요. 수업하다 보면은. 첫째 항, 초항, 제1항. 첫 번째 나온 숫자 얼마죠? 1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A1은 1.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 나온 수는 7이죠? 뭐라고 쓸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죠? 세 번째 항은 7. 이걸 셋째 항, 제3항 이렇게 부릅니다. 써줄까요? 한글로? 셋째 항 또는 제3항 이렇게 써요. 이해 가죠?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기억나? 조그맣게 쓰는 거. 인덱스. 인덱스 또는 한글로는 첨자. 이 첨자가 이제 그 수열에 몇 번째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제로 몇 번째입니까? 6번째죠. 그래서 이제 A6는 제로 이렇게 쓴다 이거죠. 이해 가나요? 근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숫자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건 내 핸드폰 번호고 이건 내 생일이에요. 엄청난 규칙이죠. 나만 아는 규칙이잖아. 이러면은 이 수열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숫자를 나열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 예측 가능해요?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거의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수열은요, 당연히 규칙이 있는 수열. 그리고 그 규칙이 조금 일반적인 걸 말합니다. 일반적인 규칙.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규칙인 등차, 등비라는 두 가지 수열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기타로 이제 그 나머지 수열을 배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전반적인 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울 거예요. 물론 오늘 하루 만에 다 배우지 않겠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것과
등비수열과 두 개를 배울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공식을 7개만 외우면 됩니다. 공식을 7개만 외우면 돼요. 등차 수열용 공식 3개가 있고요. 등비 수열용 공식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아우르는 공식 1개가 더 있어요. 도합 7개만 외우면은 등차, 등비 쪽은 웬만큼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요거만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5쪽. 제목이 뭐라고? 12단원 등차 수열. 를 해보도록 합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숫자를 쭉 늘어뜨려 놓는 건데요. 규칙을 하나 정할 겁니다. 이 규칙이 뭐냐면요. 같은 수를 더해서 그 다음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1이 나오고 여기에 2를 더해서 3을 만들고 다시 2를 더해서 5를 만들고 다시 2를 더해서 7을 만드는 이런 규칙으로 수를 쭉 나열하는 수열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예상이 가능하죠. 저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20번째 가서는 누가 나올지, 그렇지? 100번째 가면 어떤 수가 나올지 예상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뭔가 좀 연구할 가치가 있겠네. 이해가지? 지금처럼 나와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는 뭐 요 단어 뜻에서도 느껴지듯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수열입니다. 이해가죠? 같은 차이. 전부 다 2씩 차이 나잖아. 이렇게 끝이. 이해가요? 네. 그런 규칙으로 나와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같은 차이인 이 플러스 2라는 값을 우리가 앞으로 공차라는 용어로 쓸 겁니다. 이거는 뭐 공통의 차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차. 이해가나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2다 이거예요. 이해갔어요?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빼기는 뺀다가 아니라 음수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가 있을 때 여기서 2를 빼서 2, 2를 빼서 0, 2를 빼면은 마이너스 2, 2를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계속. 이해가지? 이럴 때는 2를 뺀다라기보다는 마이너스 1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같은 덧셈으로. 그래서 이때도 공차는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시나 등차 수열이고요. 이해가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을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 네 번째를 A4 이렇게 부를 겁니다. 100번째, 1000번째 이런 걸 모두 통칭할 수 있는 n번째 항이라는 하는 것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이해가나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 똑같은 수를 덧셈하여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참고로 항이라고 불러요. 1항, 2항, 3항, 4항도 좋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그 공통된 차이를 보통 D를 쓰거든요. 디퍼런스. 그래서 D씩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다라는 구조입니다. 이해 가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 첫 번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관계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값입니다. 이해가요?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요.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랑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거랑도 같습니다. 또 이해갈까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부터 하지 말자.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만 더 하면 되겠고요. 문씨 이해감? 두 번째 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될까? 2D?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는 몇 D를 더하면 될까? 3D. 그럼 뭔가
이 안에서 규칙이 발견되지 않나요? 네. 무슨 규칙? A1 제 천자 에? 1을 뺀다는 게 딜이 곱하면 에이, 너무 선행의 티가 나잖아요. 너무 선행의 티가 나잖아, 그러면. 선행한 걸 읊은 수준밖에 안 돼, 그거는. 내가 말한 규칙은 이런 겁니다. 요 인덱스랑요, 이 개수랑 합치면 2가 돼요. 인덱스 2, 개수 1이죠. 합치면 3이죠. 인덱스 1, 개수 2, 합치면 3이죠. 4라는 게요, 3 더하기 1도 되고요, 2 더하기 2도 되고요, 1 더하기 3도 돼요. 네? 이게 규칙이죠. 그러니까 n번째 항,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또는 뭐 제n항, 보통은 일반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건데, 어쨌든 수열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목표 같은 건데, 이걸 구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일반항, 지금 방금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항은 뭘까요? n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내가 p번째 항이 있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렇게는 선행할 때 안 배웠지. 그치? 이게 실전에서 더 많이 쓰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랑 더하면 n 나오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조금 약간 수준을 조금 낮춰보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이란 첫 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한 거랑 같은 거니까, 아, 인덱스보다 하나 부족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하나 모자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3d, 그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런 모습이지만, 실제로 등차 수열은 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너희가 아파트 3층에 살아. 근데 여러분 8층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 그럼 몇 층 올라가면 돼요? 그치? 그게 이거잖아. 파랑은 뭐예요? 3항에서 5층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3층에 사는 애가 8층 가려고 1층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보통. 그게 무슨 뜻이냐고. 파랑은 1층에서 7층 올라가는 이 개념이죠. 방금 설명한 게. 물론 다 둘 다 맞는 식이긴 한데, 이게 더 편리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쵸?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게 여러분이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 원래는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공식이. 하지만 실전에서는, 실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신과 수능을 종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위에 걸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해 갔나요? 인덱스를 맞춘다 생각하세요. 이 인덱스는 요거에 요거 더한 거. 첫 번째 공식. 이해 갔어요? 요걸 이용한 몇 가지 예제를 좀 볼까요? 예제? 보기 1번 정도? 168페이지? 너무 문자만 쓰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치? 보기 1번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36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했다는 얘기는 그 뒤로 계속 같은 규칙으로 나간다는 뜻으로, 보통은 무한수열입니다. 뭐 여러분은 유한수열도 다루겠지만 대부분은 무한수열을 다룰 거예요. 무한수열인데요. 이 수열은 등차수열이라고 할 때, 이 등차수열의 10번째 항과 n번째 항, 이 두 가지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10번째 항은 기호로 간단하게 그냥 A10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AN이라고 쓸게요. 일단은 369면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공차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 T라는 값. 그쵸? 이건 얼마씩 더해지는 거죠, 지금? 3씩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쵸?
등차 수열 맞죠? 같은 차이를 보이는 거 맞죠? 이때 공차는 플러스 3입니다. 가끔 등차와 공차를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마세요. 등차 수열이고 얘는 공차입니다, 이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초항. 10항은 초항 플러스 몇 D? 9D. 이해 가요? 네. 초항은 현재 3이니까 3에다가 9 곱하기 D 공차값 3이죠. 그러면 27 더하기 3이니까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아, 이런 규칙으로 계속 간다면 10번째에는 30이 나오겠구나. 이해감? 얘는요, n번째. 어찌 보면은 얘를 하나 구해두면은 10번째 항을 구할 때, 20번째 항을 구할 때, 30번째 항을 구할 때 이런 거 할 때 뭐 그때그때마다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겠지? 요걸 구해두면은 필요에 따라 대입만 하면 될 테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할게요. n번째 항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보면 몇 D? 이때는 하나 모자른 D. 얘보다 인덱스보다 항상 하나 모자른 D. 왜냐면 1항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첫째 항이 3이고요. n- 곱하기 공차도 3이에요. 그럼 전개하면 3n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3n 나오겠죠. 아, 이거 일반항이 3n이구나. 그러면 10번째 항을 구할 때는 10을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3 곱하기 10, 30 이렇게 말이죠. 50번째 항 구하고 싶어? 50 대입하면 되겠네. 150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첫 번째 수열의 목표예요. 이 일반항을 지금처럼 함수 모양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 모양으로 구해두면은 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몇 번째 항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목표가 이거예요. 수열의 가장 큰 목표. 규칙을 보고 일반항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아 그럼 10번째는 누가 나오겠구나. 20번째 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식이죠. 첫 번째 배우는 공식.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음?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가 녹화 중에는 이런 걸 안 먹일 것 같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휴가 기간 동안 내가 이거를 교실에 두고 갔거든요. 상하지 않았을까? 이거 실온 보관 아니야? 먹어볼래? 감히 수업 중에 놀아? 딴청을 펴? 첫 번째 공식 이해 갔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처음이라 용어가 좀 생소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등차 수열, 공차, 항이라는 개념. 첫 번째 항, 초항, n번째 항, 일반항 이런 개념들. 용어가 처음에 좀 나오니까 용어에 좀 집중을 해서 구분을 좀 하도록 하세요. 가끔 공차 수열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입니다. 요거 두 번째 공식까지 알려주고 퀴즈를 하나 낼까요? 수업 끝날 때쯤 퀴즈 하나 낼게요. 쉬는 시간 동안 심심하지 않게. 두 번째 공식은요. A, B, C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숫자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조건입니다. 이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조건입니다.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이 둘의 차이와 이 둘의 차이는 같을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B에서 A를 뺀 값과 C에서 B를 뺀 값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뺀 값은 같을 것이야. 같은 차이를 보일 테니까. 그러면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은 요 관계식이 성립하겠네요.
이 관계식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좀 정리해 봅시다. b를 이항시켜서 저변을 2b로 마이너스 a를 이항시켜서 우변을 a 더하기 c로 만들면요. 다시 양변을 1로 나누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산술평균. AC의 산술평균. 누가? 가운데 있는 B가. 가운데 있는 B가 앞뒤 A와 C의 평균과도 같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외울 두 번째 공식이에요. 되게 쉽죠? 이럴 때 이 가운데 있는 얘를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항 공식. 등차 중항은 어떻게 구한다? 앞뒤 더해서 나누기 2입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한다면은 3 얼마? 25. 요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과연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가?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뒤 더하면은 28이잖아. 나누기 하면 14. 여긴 14겠죠.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공차가 11인 것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공식.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조금 숙달을 위해서 이제 기본 문제를 풀 테니까 풀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외워야 될 두 가지 공식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꼭 필요한 공식 일단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공식은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글씨가 개판이군요. 미안해요. AN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으로 보통은 A1 플러스 N-1D만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응용되는 공식. P항부터 잰다면요. N-PD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쉽게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요 인덱스랑 개수랑 합하면 이쪽 인덱스인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공식은 방금 언급한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가운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산술평균. 앞뒤 더해서 나누기 2입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문제를 풀고 심심하지 않게 퀴즈 문제 하나 줄게요. 이 퀴즈 문제 던져주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퀴즈 문제는 녹화하지 말까봐. 감히 결석을 해? 나 아프다는데 어떡하겠어. 아픈 건 봐줘야지. 169쪽. 야, 내가 기본 문제는 풀지만 니들은 다시 한번 풀라고 했어, 분명히. 이건 내가 푼 거잖아. 그치? 내가 푼 거니까 여러분도 다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제도 마찬가지고. 12-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보시니까 등차 수열 0.85가 시작해서 그 다음은 0.91, 그 다음은 0.97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있대요. 과연 2.05라는 수는 몇 번째 항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몇 번째 나오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풀죠. 얘를 n번째라고 놓고요. n은 얼마인가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이렇게 문제를. 이해 가요? 네, 얘를 n번째 항으로 놓고 그럼 n이 얼마게? 이게 바로 저게 몇 번째 항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거라서 보통은 다음과 같이 풉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인 것도 알고 여기 맨 처음에 얼마가 나왔는지도 아네. 그치? 맨 처음에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씩 더해져 지금? 0.06인가요? 숫자가 왜 이래? 네, 그래서 0.06씩 더해지는 공차는 0.06 초항 첫 번째 항은 0.85인 등차 수열에 n번째 항 찾기라고 하는 기본 공식이다 이거죠.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항에
하나 모자른 D. 하나 모자른 D. 쟤 좀 하나 모자른 D 이런 거. 하나 모자른 0.85에다가 n-1 곱하기 0.06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정석을 풀 때마다 이런 문제는 정이 안 가. 왜 이러는 거야, 영감탱이? 미쳤나 봐요. 0.06n에다가 얼마 빼는 거니? 얼마 더하는 거니? 0.79?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 n번장의 값이 2.05가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을 풀라 이거지. 풀 수 있겠지? 넘어갈게, 그러면. 넘어가도 돼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2번. 첫째 항은 로그 2의 3. 첫째 항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차라리. 첫째 항, 초항, A1 이렇게. A1은 로그 2의 3.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이래요. A5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로그 2의 243. 이런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공차를 구하시오. 공차를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요? 커먼드 디퍼런스 D를 씁니다. D를 구하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용어만 익숙해지면은 요거 수식 하나만 기억하면은 이제 요게 일반항이구나. 웬만한 문제 풀 땐 이걸로 푸는 거야. 이게 초항, 첫 번째 항이구나. 이게 공차구나. 용어만 잘 알면은 어디에 뭘 대입할지는 뻔히 보이는 거라서 저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차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거를 구할 때는 뭐 5항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기억하면 되겠네. 5항은요. 1항에다가 뭐 하는 거죠? 4D를 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인덱스보다 하나 모자른 D를 더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얘보다 하나 모자른 D. 수업을 자꾸 결석하거나 숙제를 안 하면 계속 모자른 D. 아주 뒤지겠네 아주. 그치? 우리 갈씨 재밌대요. 괜찮아. 화면에 나밖에 안 잡혀요. 마음껏 이게 마이크 하나 줄까? 노래 부를래? 오항은 보다시피 얘입니다. 243이 3의 몇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를 3의 5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빼버리지 뭐 이렇게. 그치? 이해 가지? 그래서 좌변은 5 곱하기 로그 2의 3이고 초항은 얘니까 로그 2의 3에 4D를 더하는 거래. 그럼 뭐 4D가 4로그 아니야? 그럼 D가 뭐겠어? 로그 2의 3이죠 그러면. 이해 가죠? 이런 그냥 단순 계산 문제들이요. 3번 공차는 0.3이고 공차 0.3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은 그냥 바로 D가 0.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10번째 항이 4.7이래요. 이것도 10항이 4.7이다 라고 하는 것을 A10 4.7 이거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 가죠? 첫째 항을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10번째 항과 공차와 첫 번째 항의 관계를 알라는 얘기잖아. 그치? 10번째 항은 뭐다?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 얘보다 하나 모자른 D. 그치? 여기다가 A10 값 4.7, A1 값 없잖아. 구하는 거고. 플러스 9D. D를 9배 하는 거야. 그럼 2.7이네. 초항 나왔다. 그치? 2입니다. 마지막 4번. n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짜리인 등차 수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여기 n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는 거죠? n항, 다른 말로 이게 무슨 항이라고요? 다른 말로? n번장이니까 다른 말로 1번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벌써 나왔다는 거는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야, 우리의 목표 아니었어, 이게? 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1번항 찾기. 1번항 찾으면은 이걸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해석. 어떻게? 원래 요거 어디 나올 텐데? 뒤에 나오나? 안 나오니까 잠깐 할게요. 조금 있다가. 이게 일단 등차 수열이에요. 요 얘기는 요거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요. 물론 문제에 등차 수열로 나와 있긴 해.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되는 건데 좀 더 증명해 줄게요.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항이 궁금하다고, 공차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항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1 대입하면 돼요. 함수처럼. 얼마 나오죠? 마상. 이해가죠? 공차는요.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걸 안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해. 두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차이를 구하면 돼요. 이해가 아직은 말이에요. 지금 배운 게 없으니까.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 나오죠. 그쵸? 그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얼마 더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4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4인 거야. 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꽤 중요하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열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써요. 이걸 수열 AN 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집합처럼 말이죠. 요것이 등차수열이다. 이 말과 일반항을 구하면 1차식골이다. n에 관한 1차식골. 이해가니? 여기서 이거는 제외합시다. n에 관한 1차식골. 요것과 요것은 동치예요. 동치가 뭐야? 뭐가 같다? 어? 뭐 비슷해요. 네. 똑같은 의미이다. 네. 얘를 1번 증명할 거고요. 얘를 2번으로 증명할 겁니다. 1번 증명은 쉬워요. 등차 수열이면 왜 1차 함수인가요? 라는 건데요. 여기 있잖아요. 1번. 그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N-1D야. 편의상, 초항, 공차는 상수입니다. 얘네들은 상수예요. 그럼 이거 n에 관한 1차 함수 아닌가요? 뭐 굳이 풀어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dn 플러스 a1 빼기 d 이렇게? 이해 가니? n에 관한 1차 함수? n에 관한 1차 함수. 그러니까 맞잖아. 등차수열이면 1차 함수 맞네. 이렇게. 이해가? 네. 다시 써줄까 여기다? n에 관한 1차 함수. 그럼 반대로 2번을 증명해 볼까요? 일반항이 이렇게 1차식 꼴이면 왜 이게 등차 수열인가요? 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해볼 수는 없잖아요.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걸 증명하면 되겠네. 아까 이거랑 등차 중앙에서 했던 말인데 등차 수열인 걸 증명하는 방법은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가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와도 같고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와도 같으며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차이와도 같은 이거를 무한히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요? 이거 증명하면은 등차 수열 증명되는 건 이해가요? 이거를 근데 어느 세월에 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일반 버전, 즉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일정함을 보일 거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2항 빼기 1항 값이란 얘기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3항 빼기 2항 값이란 얘기니까 이 값이 모두 일정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니겠냐고. 이해가?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려면요.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일정. 이 일정한 값은 나중에 공차가 됩니다. 함을 보이면 됩니다. 이해 가요? 등차 수열임을 보이겠다는 것은 모든 차이가 똑같다는 걸 보이겠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 이걸로 대신 증명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n 더하기 1항. 보통 얘가 n항이 일반항이고 내가 보통 지칭할 때는 얘는 일반항, 얘는 다음항.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얘는 다음항. 요거 뭐겠어? 직전항. 이게 일반항, 직전항, 다음항. 부를 건데요. 다음항에서 일반항을 뺄 거예요. 이렇게. 다음항은 뭐죠? 여기 n자리에다가 이게 함수 모양이니까 1차함수 모양이니까 n자리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이거 이해 가니? 네. 따라서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AN은 PM 플러스 Q를 이렇게 뺍시다. 그러면 좌변은 얘고요. 우변은 뭐예요? 얘 빼기 얘인데. Q 날아가고 PN도 날아가면 P만 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정한 상수값. 등차수열 맞네요. 따라서 일반항이 1차 함수꼴로 나와 있으면 등차수열이 됩니다. 심지어 공차가 P. 뭐가 P라고요? 이 개수가 공차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걸 몰랐으니까 2항을 구한 다음에 1항과 2항의 이제 그 차이를 이용해서 공차를 찾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일반항이 1차 함수면 뭐 한다고? 등차수열됨을 우리 증명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 등차수열 말이 없어도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아, 이거 등차수열이네. 왜? 1차 함수니까. 등차수열이네. 따라서 초항은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게. 공차는 하면 n의 개수 마이너스 4인 겁니다. 이해 가요? 재미없어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흥미를 돋궈줄까? 나 지금 한 문제 풀었어, 인간들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많이 풀어야지. 좀 더 많이 시키는데. 내가 원래 이런 건 설명 잘 안 해주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 fx가 1차 함수고요. gx도 1차 함수입니다. 아이고! gx라고! 너는 f랑 g랑 합성함수 넣으면 몇 차 함수 나오니? 1차. 그러니까 f랑 g랑 이렇게 합성함수 하면 무슨 함수 나오지? 1차 함수? 맞아. 이렇게 합성하면요? 1차 함수.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등차수열을 등차수열로 건너뛰면요. 등차수열이 돼요. 방금 등차수열이 1차 함수라며. 그러니까 등차함수를 등차함수로 건너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이 있어. 1, 2, 3, 4가 아주 손쉽고 간단한 등차수열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다른 등차수열이 뭐가 있을까요? 뭐 3. 아, 너무 큰데? 어떡하지? 아, 이게 너무 쉽잖아요. 조금만 바꾸십시다, 등차수열을. 1, 3, 5, 7, 9, 11, 13, 15, 17, 19. 내가 지금 홀수만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수열도 등차수열인 건 이해 가요? 네. 초항이 얼마고요? 공차는요? 2요. 그 다음에 1, 4, 7, 10, 13. 이것도 등차수열인 거 이해 가요?
이건 초항이 얼마죠? 공차는요? 네. 이 수열에 1, 첫 번째 항. 4, 네 번째 항. 그럼 하나, 둘, 셋. 얘네? 7, 일곱 번째 항. 네 번째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얘네? 10, 열 번째 항. 8, 9, 10. 얘네? 13, 13번째 항. 얘네? 내가 동그라미 끼로 묶어놓은 것도 뭐가 돼요? 등차 수열이 되죠. 이게 이 얘기입니다. 1차 함수를 합성해도 1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돼요. 이해 가요? 이런 건 안 나오죠? 책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있거든, 이런 게. 다 알려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알려줄 수가 없어. 그냥 생각나서 해본 말이야. 넘어갈게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일단 수업은 이것을 일단 끊고. 나 한 문제 풀었다잉?